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0호 제16면 기사입니다. 화성 특례시 드론 활용한 스마트 방역 도입. 감염병 매개곤충 선제 차단. 화성 특례시는 감염병 매개곤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드론 방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 특례시가 처음 도입하는 드론 활용 방역 사업으로 기존 인력 중심 방역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모기를 비롯한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발생 시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시는 효행구보건소를 시작으로 동탄구 병점구보건소에서도 차량이나 인력 접근이 어려운 저류지, 저수지,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매개곤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별로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월 2회 정기 방제를 실시해 유충 단계부터 매개곤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드론 방제는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방역할 수 있고 작업자의 현장 접근을 최소화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방역이 어려웠던 지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 기술을 방역 현장에 적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 방역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 방역 방식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광역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5일 용산역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글로벌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외국인 등 교통약자의 광역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베리어프리 무장애, 자동 발매기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모바일 앱 코레일 지하철톡 등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현황을 살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이력사 1동선 별표 사인 구축 휠체어 접근 개선을 위한 역, 신도림역, 구로역, 출입구 신설 외국인도 읽기 쉬운 역번호 표지 도입 임산부 배려석 좌석 비우기 안내표지 안심키퍼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코레일은 참석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간담회를 갖고 시설물과 서비스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배정열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용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장애인 가족의 사랑의 딸기잼 전달. 평택시 용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는 지난 5일 관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랑의 딸기잼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들이 직접 딸기 농장을 방문해 수확한 딸기로 수제 딸기잼을 정성껏 만들어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관내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전달했다. 이은주 회장은 회원들이 땀 흘려 만든 딸기잼이 우리 이웃들의 일상에 작은 달콤함과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미희 용이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자원봉사 나눔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정성들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용이동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용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는 정기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기술학교에 학생 실습용 차량 기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은 6월 8일, 월, 경기도기술학교, 학교장 이진애의 실습용 차량 6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기증 차량은 경기도기술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과 학생들의 직업훈련 실습에 활용될 예정이며 현장 대응 능력과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회공헌 활동 인카, 카어를 리사이클링하여 쓰임이 있는 곳에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부터 불용 대상 업무용 노후 차량을 경기도기술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해왔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7대를 지원했다.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영우 소통협력실장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불용 차량을 실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여권 재증명 민원 서비스 운영 방식 개선. 포천시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 및 재증명 민원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은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또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도 법정 대리인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7월 2일부터는 야간민원실 운영 방식도 시민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다. 재증명 야간민원 서비스는 목요일 1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 예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야간민원실에서는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어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민원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은 6월 10일 수부터 6월 12일 금 까지 2박 3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2021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102개 지자체를 지정하였으며 매년 지역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서영학 국가문해교육센터장의 성인 문해교육 이해 등 전문 강의와 대전 유성구, 부산 연제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미 원장은 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는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가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자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